광주 비엔날레 20주년 특별 전시에 출품될 홍성담 작가의 걸개 그림이 불어댔습니다. 시비를 지원한 작품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인데 광주시가 이런 이유로 전시를 불허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부대 내 구타 가혹행위로 숨진 윤일병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예비 장병과 부모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신 6개월의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를 훈계하다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영산강 하부두 구조 개선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300억 원대 보상금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화가 홍성담 씨가 그린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걸개 그림을 둘러싸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20주년 특별 전시에 출품될 이 그림을 광주시가 전시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첫 소식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을 위해 홍성담 작가가 그린 5월 세월이라는 작품입니다. 가로 10m, 세로 2.5m 크기의 이 걸개 그림은 시민들이 작품 제작에 참여해서 세월호의 고통을 5월 정신으로 치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그림 내용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조종을 받는 허수아비로 묘사된 부분을 문제 삼아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홍 작가가 작품 수정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자 광주시는 전시 개막을 이틀 남겨두고 작품을 전시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작품 내용이 전시 기획 의도와 맞지 않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창작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광주시의 재정이 지원되는 만큼 문제가 있는 작품은 거부할 수 있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입니다. 전시 불가 방침은 중국에 출장 중인 윤장현 시장이 최종 결정했다고 광주시는 말했습니다. 지역 문화계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시민단체 활동을 했었던 시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지시를 내렸다면 앞으로 시정에 있어서 문화예술 정책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지요. 광주시는 지난 2012년에도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홍 작가의 작품을 교체하는 등 예술작품에 정치색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압력을 행사해 지역 문화계 안팎의 비판을 샀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시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홍성담 작가의 작품 전시를 불허하자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최종 작품을 보고 전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지금까지 홍성담 작가로부터 작품 내용에 관한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최종 완성된 작품과 주최 측과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 출품작 전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혹행위로 숨진 윤일병 사건을 비롯해 최근 잇따르는 군부대 사고가 국민들을 슬프고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부대 내 가혹행위로 인생을 망친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예비장병들이 입대를 위한 신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육군 28사단 윤모일병의 사망 사건과 22사단 임모병장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앞섭니다. 요즘 군대가 좋아졌다는 말을 전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일도 될 수 있으니까 좀 아무래도 빨리 그런 제도나 그런 게 개편되고 많이 인간답게 군대에서도 그렇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는 부모들의 심정은 더 애가 탑니다. 이번 윤일병 사건처럼 부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심지어 사망한 뒤에도 군이 가족들에게 진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분노합니다. 정부에서는 막 다 덮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도 보이지도 않더만 뉴스로. 군대를 다녀온 뒤 갖가지 마음고생과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을 뿐 드물지 않습니다. 지난 2009년 부대에서 성추행과 폭행 등의 가혹행위로 정신병을 얻은 박 씨도 입대 7개월 만에 입영제대했습니다. 막사 뒤로 가서 되게 포근하기도 하고 되게 슬리퍼 찍찍 끊는다고 발목 걷어차면서 되게 욕설도 하고. 박 씨는 소송 끝에 4년 만에 유공자 인정을 받게 됐지만 가족들은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부대에서 가혹행위 사실을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2년 동안 겪어보지만
전혀 자기들은 폭행했다는 흔적을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군에서 입은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유공자 인정을 해달라는 소송이 광주지방보훈청에 접수된 것만 최근 3년 동안에 100건이 넘습니다. 나라를 지키려 군대에 간 젊은이들이 군대 내 가혹행위를 참으면 윤일병이 되고 참지 못하면 임병장이 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임신 6개월의 중학교 여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 학생을 꾸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의 1교시 수업 시간. 수업에 들어온 38살 김모 교사는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은 서모군이 휴대전화를 바라보는 모습에 가지고 나오라고 꾸중하며 꿀밤을 때렸습니다. 꿀밤을 맞은 서군은 임신 6개월인 김 교사의 옆구리와 배 부근을 2차례 주먹으로 때렸고 김 교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책 안 갖고 와서 좀 반성해오고 뒤로 서 있으라고 했는데 핸드폰 만약 핸드폰 가지고 나와 그랬어. 얘가 이제 순간적으로 머리를 맞으니까 이제 중3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춘기 아니니까. 병원 검사 결과 현재까지는 다행히 태아나 김 교사에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다음 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서군에 대해 전학 권고 조치를 내린 뒤 학교장 명의로 서군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측이 반성하고 있고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경찰 사건 처리가 끝나는 대로 학생에 대한 징계를 받게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 귀자에 대해 거듭 직권 면직을 지시하고 나서자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대통령 면담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교육감들은 전교조 전임자 복귀 문제와 관련해 교단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지만 뾰족한 수단이 없는 데다 교육감들끼리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중 복직하지 않은 27명을 오는 19일까지 직권 면직하고 이에 불응하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장관이 해당 교사를 직접 면직 처리하는 대집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 하구뚝 구조 개선 사업, 진작 끝났어야 했는데 공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면 민간업체들이 보상금을 내야 하는데 이걸 농어촌 공사가 면제해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4대강 사업의 일부인 영산강 하구뚝 구조 개선 사업 109 현장입니다. 지난 2010년 시작돼 2012년 말 완공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중장비가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중에 있는 토사를 밀착하는 거예요. 좀 전체적인 공정률로 보면 아마 98% 이상은 됐거든요. 감사원 감사 결과 영산강 하구뚝 구조 개선 사업 3개 공구의 민간업체 모두 완공 시점을 어겼습니다. 옹벽 공사 실패로 인한 지연, 설계 부실로 인한 물막이 붕괴 등 업체의 잘못 때문에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3개 공구 각각의 현장 여건이 달라 공사에 필요한 기간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업체들은 한결같이 60일 공기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영산강 사업단은 민간업체의 책임을 알면서도 악천후로 인한 불가항력 사유로 둔갑시켜 공기를 연장해줬습니다. 또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준공 처리를 해주면서 완공일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물려야 할 308억 원의 공사 지연 보상금을 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감사원 적발된 내용은 저희가 부과를 해놓은 상태예요. 감사원은 영산강 사업단장 등 12명에 대한 징계와 일부 업체에는 지연 보상금 62억 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영광 한빛온전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한빛온전 사무실에서 한전 KPS 직원 43살 조모 씨가 의자에 앉아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조 씨는 얼굴에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봉지는 프레온 가스관이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일단 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 공무원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방화로 21명이 숨진 장성 요양병원 사고와 관련해 병원 이사장이 운영하는 다른 의료법인의 허가를 돕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광주시 6급 공무원 52살 남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나 씨와 함께 근무했던 광주시 서기관 박모 씨가 구속된 상태고 나 씨는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가 북구 평화맨션 아파트 주민들의 대피소 운영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대피소 운영비의 경우 사회복지 비용으로 간주해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요청한 안전진단비는 사유지상과 관련된 만큼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앞서 최근 지하층 기둥의 균열 현상 등이 발생한 평화맨션 비상대책위는 주민들이 보금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대피소 운영비와 안전진단비 등 광주시의 특별한 지원책 마련 등을 요청했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정무특보로 장현 호남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장 내정자는 영광 출신으로 광주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무소속으로 2차례 영광군수 선거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행정 절차를 밟아 장 교수를 정무특보에 임명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내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에 참여합니다. 이번 박람회에 전남은 25개 농업단체가 참여해 유기농 쌀과 매실, 녹차와 표고버섯 등 165개 품목을 전시 판매합니다. 올해 추석 연휴 전라선과 호남선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는 13일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코레일 전남본부는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특별 대수송 기관으로 정하고 임시 열차를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매일 74회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석 특별 대수송 기간 중 열차 예매는 오는 8월 12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전라선과 호남선의 경우 13일 하루 인터넷과 창구를 통해 예매가 이뤄집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주식시장에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지난달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거래량은 58%, 거래대금은 56%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또 지역 투자자들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한 비중은 거래량에서 2.38%, 거래대금은 1.63%로 각각 나타났습니다.